2021년 12월 13일 오후 3시 광화문에 있는 오피스텔 빌딩 옥상에서 지금 북한산 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청와대 본관이 보입니다. 청와대 파란 기와지 지붕이 왼쪽으로 살짝 보입니다. 지금 저 주인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호주로 국빈 방문을 떠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서 대충 보면은 이 조선조와 대한민국의 역사 합쳐서 600년의 역사를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대한민국의 본부죠. 본부가 저기 있고, 이 오른쪽으로 제가 서 있는 기준입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카메라를 돌리면은 경복궁이 보입니다. 경복궁은 조선 개국이 1392년 그리고 수도를 한양으로 결정한 것이 94년 1395년 그 1년 뒤에 경복궁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복궁을 지으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시설을 짓습니다. 하나는 저 경복궁에서 제 기준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이 건물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사직단이 있습니다. 사직단을 짓고 그다음에 경복궁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남쪽 방향으로 봤을 때 왼편에 해당하는 저쪽 여기서도 가려서 안 보입니다. 종묘를 지었습니다. 종묘.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때 새 건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경복궁 왕이 사는 사료로 말하면 정부 종합청사겠죠. 또는 청와대를 합친 기능이고, 이 사직단은 신을 모시는데 곡식을 관장하는 신과 땅을 관장하는 신을 같이 모신다고 해가지고 사직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비교하면은 나라의 국토와 국민을, 백성을 상징하는 게 사직단입니다. 그리고 저 지금 보이지 않는 종묘, 종묘는 왕가의 사당입니다. 이승계의 부모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역대 왕들의 조상 또는 왕들의 가족을 모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는 이 왕가의 사당, 저 서양에서는 로얄 채플이라고 하는데 왕의 교회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종묘는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을 하고, 경복궁은 현재 왕의 왕권을 상징하고, 요 뒤에 있는 사직단은 국민, 국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주권, 영토, 국민을 상징하는 새 건물입니다. 사직단, 경복궁, 저 뒤에 있는 종묘, 이렇게 정하고 정도전이 여기에 왕이 사는 궁전의 틀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돌려보면 이 뒤에는 인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은 여기서 안 보입니다만은
저 남산 저 넘어서 관악산이 보이죠. 그래하여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면서 나라의 발전 방향을 남향으로 정했습니다. 남쪽으로. 북한산을 등 뒤로 두고 가슴, 즉 앞쪽으로는 한강 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의 발전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갔습니다. 개발 연대 전에는 한강 이북이 중심이었다가 개발 연대 이후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요사이는 오히려 중심이 한강 남쪽으로 옮겨간 느낌도 듭니다. 어찌되었든 정도 전의 이 포석에 의해서 조선조와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뻗어가는, 특히 서울이 그런 발전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퇴출당해 가지고 이렇게 청명하고 전망이 참 좋습니다. 요 정면이 정부 종합청사입니다. 요사이 광화문은 저 광화문 재구성 작업에다가 또 작업하는 중에 문화재가 발굴이 돼 가지고 발굴을 하고 해 가지고 광화문 광장 기능이 근 한 1년째 저렇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남산이 보이니까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건물에 가려서 남산이 안 보이는구만요. 이 정면 뒤에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의 높이는 한 263m 됩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저 건물은 좀 당겨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 중에 들어가는 포시즌 호텔입니다. 이 요새 신문로가 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포시즌 호텔 오른쪽에, 제가 보는 방향으로 오른쪽에 오피시아, 그 다음에 S타워라고 보입니다. 저 S타워는 한때 사무실 임대료가 한국에서 제일 비쌌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건물은 제1교포 건설업자인 박종환 씨가 1990년대에 지었는데 내진 설계가 한국에서 제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을 때 일본식으로 지었습니다. 건축비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 S타워 앞에 있는 보도 블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단합니다. 땅속으로 깊게 박았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아시아나 항공사 건물입니다. 이런 쪽으로 똑 돌리면은 저기 인왕산과 안산이 같이 나오는데 현재 보이는 저 산은 안산입니다. 안산 쪽으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안산입니다. 안장 안자입니다. 저 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장 안자입니다. 저 안산 기술계에는 이화여대도 있고 연세대학도 있습니다. 저 안산은 우리나라 역사상 2번 결전장이었습니다. 6.25 때 우리 연합군이 국군과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할 때 한강을 건너서 저 안산 고지를 점령을 하고 안산을 넘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저기에 북한군이 능선에 진지를 치고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게 1950년 9월 말이었습니다. 저기는 아마 상방의 그 시신들이 많이 땅속에 파묻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괄의 난이 여기서 평정이 되었습니다. 인조 반정에 공을 세운 이괄이 평안 감사로 좌천된 이후에 항항불락하다가 반란군을 데리고 서울로 진격해 와가지고 관군과 저 기슭에서 싸웠습니다. 그때 눈보라가 쳐가지고 눈보라를 정면으로 받은 이괄 군대가 저기서 참패를 해서 이괄의 난이 끝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저기가 전략 요충지입니다. 저 산을 장악을 해야 이 강북 전체를 조감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른쪽은 인왕산입니다. 호랑이가 나왔다는 인왕산인데 아주 잘생긴 산입니다. 바위가 많고, 저 인왕산은 1993년 김영삼 정부 들어설 때까지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등산로가 개방되어서 무사히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 청와대가 있는 북한산 일대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밤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저 자하문 고개를 넘어서 청와대로 접근했습니다. 요 한가운데 있는 자하문 고개죠. 자하문 고개를 넘어서 청와대 거의 담벼락까지 접근하는 순간 용감한 경찰의 검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격전이 일어나서 30여 명의 특수부대가 도망을 가고 시가전을 벌이고 하는 전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121 사태입니다. 1968년 121 사태. 그 목적은 청와대를 습격해가지고 박정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격분한 박정희 대통령은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예비군을 창설하고 자주국방력 건설을 선언합니다.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손에 총 들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는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리는데 김일성이가 잘못 건드린 거죠. 121 사태는 김일성의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그동안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던 박정희가 자주국방력 건설을 동시에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주국방력 건설을 하려면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무기를 만들려면 정밀공업, 특히 중화학공업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된다 해서 70년대에 들어가면 한국이 중화학공업 건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5대 공업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가한 게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의 121 사태 촉발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런 근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은 이렇게 상대방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저 자하문 터널을 두고 벌어졌던 한국 현대사의 아주 이상한 변전입니다.